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집중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이번 주는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폭이 살짝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데 현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난주 급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 그리고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의지가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하는 AI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우려감이 좀 같이 결합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의 IT 기업들을 좀 많이 팔았었죠. 근데 주말 지나면서 미국의 그 셧다운 그 우려감은 조금 완화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10월 뭐 반도체 수출을 보더라도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들의 실적 또한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6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실적을 갖다가 발표하고 있고요. 한국을 갖다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AI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대장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뭐 신흥국이나 기타 선진국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11월 달은 성과가 좋은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JP모건이 코스피가 1년 안에 6,000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최근 우리 시장 실적에서 다시금 모멘텀이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었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정책 속에 지주, 금융, 은행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줬는데 시장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책적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평가됐던 금융이나 자동차 지주사들의 그 가치 밸류에이션 폭이 계속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티플로 인한 그 주가 상승보다는 앞으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즉 ROE가 개선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글로벌 환경 자체가 좀 우호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AI나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업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 실적을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양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 확대로 인했던 기업 주가 상승보다는 앞으로는 실적 개선을 동반한 주가 상승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불안 요인이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고요. 1,460원을 넘어서 1,470원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원화 약세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와 함께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7조 원 정도를 매도하다 보니까 환율이 좀 출렁거리는 기폭제 역할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하고의 금리 차를 갖다 유지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는 가운데 그 정책 금리로 차이로 인해서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이런 단기적인 그 어떤 요인보다는 지금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큰데 올해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액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갖다가 3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방어력이 생각보다 약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셨듯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을 경우에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환차손을 입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차익 실현에 서둘러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조금 증시가 출렁거리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 요인, 즉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네. 더불어서 단기 수급이 악화될 경우에는 조금 출렁거릴 수 있다. 지금 현재 수준이 1,460원대인데요. 이 수준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환율도 높은 변동성을 갖다가 거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1,468원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 유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지표들이 공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깜깜이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제 또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한 달 넘게 발표되지 않았던 지표들이 다 공개가 되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기다렸던 많은 지표들이죠. 노동이나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시장 예상치하고 많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그렇죠, 작용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뭐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빠꼼이지 않습니까? 그 증시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데이터를 많이 보고서 실제로 미국 경제에 대한 그 상태를 갖다가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데이터 얼터너티브 데이터, 대체 데이터를 많이 활용했었고요. 그동안 뭐 챌린지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해고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해고 지표들이 좀 급증하다 보니까 향후의 일자리 둔화 추세에 대해서 우려감도 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용 시장의 그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조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추적했던 민간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는 뭐 셧다운의 영향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원 CPI 인플레이션은 뭐 예상치 수준의 그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 지표들이 증시에 주는 충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나 통화 정책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국 시장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건 막대한 유동성 그리고 AI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해서 대표님의 견해도 좀 궁금해지는데 TSMC 매출이 살짝 흔들렸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블론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 증시를 갖다 주도했었던 매그니피센트 M7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 펀더멘털을 생각보다 견고하거든요. 막대한 수준의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배당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투자 심리를 봤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약간 그 불안한 그런 모습도 있고 해이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재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안심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극단적인 낙관 수준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자체에 대해서도 AI가 실제로 지금 실생활에 쓰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산성 개선에 조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전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에 관련해서 뭐 발표가 있었는데 보니까 2024년으로 봤을 때 한 1년 동안 토큰 사용량이 50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개 분기도 한 2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서둘러서 AI 인프라 투자를 갖다가 인프라 지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젠슨 항이 얘기했듯이 2030년까지 3조에서 4조 달러 AI 인프라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궤적을 현재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 매출 둔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노이즈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AI 슈퍼 사이클에 대한 구조적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한 특정 섹터 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투자 비중을 줄이고 AI 밸류체인 전반에 골고루 분산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장 안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반도체 종목이 당연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 내 포트 안에 없다면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되는지 가장 고민이 되실 테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덜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여기에 더 있다라고 판단도 하시던데 대표님의 견해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매도보다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단지 민간 영역에 지금 머물지 않고 국가의 어젠다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중국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까지 다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AI 가속기의 핵심인 SK 하이닉스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지금 HBM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일반 디램 대비 수익성이 5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HBM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에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이익 상향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세계 1등입니다. 낸드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범용 메모리 업황도 좋아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에서의 경쟁력 또한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받았다는 부분은 HBM 시장이 좀 늦었다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지금 HBM 양산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납품이 가시화되면서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PBR 밴드 측면에서 아직 고점을 갖다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실적 가시성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추가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AI 산업의 수혜 섹터 전력기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관련 대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더 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픈 AI가 뭐 AMD랑 계약을 할 때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6기가와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데이터 센터의 크기를 측정할 때 기가와트라고는 전력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전력 사용에 대해서 이전보다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 지금 그럼 전력 인프라 쪽 섹터의 그럼 수혜는 무엇이냐?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로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그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되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또한 새로운 그 신규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요들 같은 경우에 뭉쳐서 지금 장기적인 수요 증가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글로벌로 몇 개 회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약 건별당 수익성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수주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출이나 수익성적 측면에서 실적 개선 폭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수주 잔고가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 개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뷰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로 순환매가 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에 집중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으면 많은 분들이 좀 박탈감, 포모 현상을 느끼셨을 텐데 중소형주를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포트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전까지는 핵심 기업이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을 했었고요. 예,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AI 인프라 투자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걸 갖다 사용하고 있는 쪽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소형 기업 중에 AI를 잘 사용해서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에 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또 수혜 기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목대경 KCGI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